이제 민주당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조국 혁신당과 합당 선언을 하고 내부 반발이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중국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또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말로는 당원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당대표 마음대로 당의 운명을 결정해놓고 당원들에겐 OX만 선택하라는 것이 정청래식 당원 주권 정당의 모습입니까? 며칠 전 우리는 대통령 앞에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원팀이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원팀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통합을 말하려면 그 방식부터 진짜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충북 진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최고위원 3명이 아예 가지를 않고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내용은 보신 대로고요. 정청래 대표에 대한 그 반대 목소리가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예상보다 좀 큽니까? 아유 참 질문이 곤혹스럽습니다. 예. 뭐 곤혹스럽지만 예. 현재 상황을 또 말씀 안 드릴 수는 없는 예, 거죠. 예. 사실 뭐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서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어쨌든 잘 순항해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제 저도 의원총회 현장에 좀 있었고 의총장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막 술렁술렁 대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요? 예,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뭔데 이렇게 술렁술렁 대고 있는 거야? 뭐 좀 좋은 일 있어? 이제 얘기했더니 조국혁신당하고 이제 합당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깜짝 놀랐죠. 놀랬고 어쨌든 당 대표님이 들어오셔서 긴급하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많은 의원들이 상당히 좀 뭐 평정심을 좀 약간 잃어가는 과정까지 그래요? 예,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좀 보였습니다. 예, 예. 어떤 의원님은 잘했다고 옹호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상당수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뭐 합당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까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절차적 과정 과연 이것이 이제 합당을 하자는 제안이었느냐 아니면 합당을 하자는 통보였느냐 예.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있는 과정이고 제가 봐서는 뭐 상당수의 의원들과 당원들이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정청래 대표가 좀 약간 좀 실수하지 않았느냐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고 아마 좀 더 좀 깊은 논의들이 예.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하는 거 아니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네, 그렇죠. 그 예. 방법과 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나온다는 말씀. 그렇죠.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그 합당 문제를 대체적으로 좀 지방선거 이후로 좀 판단을 많이 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일찍부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등록을 준비하고 했고 있죠. 교육을 다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당 공심이라든가 공관이 또 뭐 선관위 이런 부분들을 다 구성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지금 틀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 좀 일종의 물론 잘 될 것이긴 합니다만은 예. 뭐 과정 속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당원들의 불만 같은 것들이 함께 표출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럼 오늘 정청래 대표가 사과할 각오로 제안을 했다. 약간 뒤로 물러서긴 했는데 요 정도로는 지금 당내 반발을 조금 뭐 해소하기 지금 힘들다고 오늘 보죠. 그 이현주 의원 또 황명선 의원 또 강덕구 최고 그러니까 이 세 최고가 네.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안에 핵심적 내용은 이와 관련된 사과뿐만이 아니라 그쵸. 이렇게 예. 합의되는 과정, 이 제안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공개해라라고 했는데 예. 이 부분을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공개할 수는 없으나 당정청이 오랫동안 회의해 왔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내 그 공보국에서 청와대와는 상의한 바는 없다. 또 이런 상의한 바 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 했는데 저는 뭐 이런 정도 지금 이제 사과 정도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나름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의원들 간의 제2차 정책 의총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논의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3명의 최고위원이 이제 3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대표의 공식적인 사과하고 요겁니다. 독선적인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달라고 하는 거고 당원들에게 왜 이렇게 합당을 제안했는지 그 과정을 진상을 공개해달라고 3가지 요구를 했어요. 김종표 의원, 현재로서는 지금 공개적으로 나온 정청래 대표에게 요구하는 게 요거죠, 요수죠. 그렇죠. 3인의 최고위원들이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뜬금없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당연히 합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내부에서 최고위원들 간에 좀 사전적인 논의를 통해서 뭔가 합의를 보고 그 합의하에서 뭐 합당을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 없이 갑작스럽게 제기를 하다 보니 예. 또 하필이면 그 제안한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하는 장에서 예. 그런 제안을 해버리니까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원들을 1인 1표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합당 제안을 당대표가 지도부와 얘기하지 않고 제안을 하면서 그 진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진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물리적으로도 가능한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합당, 그다음에 그 위에 공천, 선거 준비. 근데 합당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당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사람이 섞여야 되는 상당히 거죠.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측면입니다. 또 하나는 지분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서로가 나눠야 될 몫에 대한 싸움이 벌어져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근데 이 하나하나가 계속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합의 절차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겠습니까? 제안하신 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왜 제안했을까라고 예.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논란이 많은 것 같고 저는 이 말에 참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당 지도부는 미리 알고 우리 당 지도부는 까맣게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뢰 문제거든요. 아니 어떻게 조국 당 대표는 알고 있는 사실을 예. 우리 최고위원들은 모르고 있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합당을 하는 거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상황 자체가 당의 분란과 어떤 갈등 어떤 이런 걸로 가는 것보다는 예. 적어도 정청래 당 대표가 합당에 대한 정확한 진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지금 문제 제기한 3인의 최고위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제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가장 큰 논란은 청와대의 인지 여부예요. 청와대와의 협의 여부예요. 근데 정청래 당대표 말대로 충분히 논의가 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이게 빨리 매듭 짓지 않게 되면 나중에 되게 대단히 중요한 내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 2가지 정도는 예. 초반에 빨리 풀어야 된다. 우리가 뭐 합당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 거니까 예. 좀 그 정도의 역할을 정청래 당대표가 빨리 조속히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크게 3가지입니다. 청와대 조율이 있었느냐, 그리고 왜 이 시기냐,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대체 왜 이 제안을 했느냐인데 먼저 청와대 관련해서 우상호 수석이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합당 준비된 게요? 준비라기보단 예. 합당하는 게 어떻겠느냐, 통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논의는 물밑에서 예. 수개월간 진행돼 왔다고 알고 있고요. 언젠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지금 바로 어떻게 추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오갔다는 것이 우상호 전 수석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청 균열, 갈등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상태에서 요 얘기가 또 나오면 이게 또 엉뚱한 대로 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미묘하죠. 네. 예, 그 뭐 코스피 5천 되던 날 또 이 발표 때문에 좀 묻히기도 어제 하고 5천이었죠. 여러 가지 대통령의 그런 중요한 성과가 있었을 때 정청래 대표의 어떤 또 다른 그 뭐 발표로 인해서 묻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그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건데 대통령의 공식적인 발언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대전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 당시 대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국혁신당하고 좀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었을 때 그때 대통령께서 우리 당이 너무 거대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대로 각각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이 좋겠다라고 굉장히 많은 대전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석에서 아니 조국혁신당 의원들하고 아니 우리 합당해야지. 그러면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아 합당해야죠. 그러면 언제 할까? 뭐 농반 진반으로 제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한테 아유 우리 합당해서 같이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우리 진보 진영이 합당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물밑에서 수개월 동안 그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약간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뜻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다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진보 진영이 합당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거죠. 이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저는 반대하는 사람은 전혀 없고 다만 절차적 과정에서 이것이 정말 진지한 논의와 서로 간의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운 과정을 이끌어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주장이죠. 그러니까 앞서 당 공보국에서 청와대와 상의한 바 없다라고 얘기한 게 좀 뭐 아니 정리가 될 것 보십시오. 같아요. 자, 이게 만약 수개월 전에 상의했으면 정청래 대표가 우상호 전 정무수석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겠죠. 근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자기한테 얘기한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하루 출근한 홍익표 수석한테 전화해서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냥 그 뭐 서로 간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홍익표 수석도 뭐 덕담 정도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걸 뭐 대통령께 보고를 했겠고 대통령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게 이야기될 거라고는 본인도 상상을 못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뭐 아직은 알 수 없긴 합니다만은 저도 뭐 여러 가지 스크린 왜 안 해봤겠습니까? 예, 그런데 좀 이것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좀 시간을 좀 두자라고 하는 의견이 여러 면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만약 상의가 됐다면 우상호 수석이 당사자였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왜 이 합당을 던졌느냐입니다. 일각입니다. 뭐 야권에서는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조국혁신당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원들까지 본인 당대표 연임의 어떤 세력으로 포섭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남는 장사겠죠. 서울시장 자리를 조국 대표한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여의도 일각에서 돌곤 하는데 당장 당내 입지를 다지는 데 있어서는 뭐 일단은 손을 잡자 저는 그런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내용은 두 분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이 천하람 위원의 발언을 기초로 하면 당내 입지 다 차기 대권 하고 조국 시장에게는 다른 거 서울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건넨다는 얘기가 이제 여의도에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 민주당과 그리고 조국신당 합치는 게 이게 뭐 화제가 될 만한 일인가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사실상 같은 뿌리 같은 당이에요.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은 민주당, 비례정당은 조국당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합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도 바로 합쳤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의석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례는 따로 당을 두고 이제 마치 다른 당인 것처럼 의정 활동할 때 옆에서 힘을 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서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재미를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당대표가 자기 기반을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확보를 하면 앞으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호남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뭐 사람이 있더라도 약간 경쟁할 수가 있고 수도권에서 상당히 뭐 치열한 경쟁하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로 봐서는
이유 여하를 막느라고 선거에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네. 이기고 나야지 그다음에 연임을 하든 뭐든 하든 데리고 가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뭐 누가 어떻고 뭐 이런 것은 지금 저 당내에서 절차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본인이 충분히 몰랐던 거에 대한 화풀이 정도지 이건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저는 뭐 정청래 대표가 결국은 탑다운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정당의 통합은 저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수습해가면서 이 시점을 놓치면은 사실 양쪽 다 이제 예비부등 놓고 오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늦지 않은 시점을 잡아서 탑다운 방식으로 한 건데 이건 뭐 시간 가면 충분히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 다만 조국 정당에서는 조금 더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뭐 우리는 뭐 썸 타자는 거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좀 그런 지분을 좀 찾고 싶은 생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무난하게 합당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수영 평론가는 정치적 득실을 따져 보면은 어떤 세법이 들어가 있다고 보세요? 뭐 셈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른바 진보 진영의 3대 고도 이 대통령,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 이 세 분이 다 남는 장사 일부분 남는 장사를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야 할 걸 지금 타이밍인데 다만 왜 어제였느냐는 아마 좀 서운할 거예요. 좀 며칠 있다 해도 다음 주 월요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굳이 코스피 5천 찍은 날 기자회견한 다음 날 해가지고 왜 내 이렇게 지적과 이슈를 좀 묻히게 하는지 아마 그건 좀 서운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 대표가 속도 조절을 못한 거는 같고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지금 아까 뭐 김 의원님께서는 너무 의석수가 많은 게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만 결국 뭐 이중대라기보다는 한 몸으로 가는 게 전략적으로 지상 압도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수혜자는 뭐 당연히 이제 정청래 대표죠. 정청래 대표는 가장 큰 사실 수혜자죠. 일종의 자기 구심력을 강화도 하고 그다음에 친명까지 친문까지 끌어들이는 일종의 완전한 그 플랫폼 단일화를 또 이뤄낼 수 있는 소득도 있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거대 정당의 몸을 담으로써 본인도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큰 물을 만난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 또 하나 소득이 하나 있네요. 조국 대표를 끌어들임으로써 일종의 매기 효과를 민주당 내에 좀 할 수가 있는 일종의 레버리지를 다양성 있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치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이와 요거가 다 맞아떨어진 케이스인데 다만 시기적으로 어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글부글하고 청와대도 굉장히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대놓고 얘기하기 또 어려우니까 그냥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대리 분노를 좀 해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시기 관련해서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박홍근 의원 얘기 들어보고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5천이 장중 돌파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아주 시기인데 갑자기 빅 이슈가 이런 것들 다 덮는 형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오랜 지론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법한데 문제는 그걸 이제 대표가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제안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에는 다 좋은 거니까 될 거다라는 하고 저 시기 문제에 대해서 김 의원은 어떻게?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제가 볼 때. 뭐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이 좀 부족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조국혁신당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사전에 전날 논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한 건데 이것을 갖다가 뭐 감정적인 것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당적 입장에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즐겁게 하는 것과 마지못해 하는 것. 이 차이는 전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했을 때는 양쪽이 서로 다 즐거워서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또 양보할 건 또 양보하고 배려할 건 배려하고 이러면서 이제 완벽한 모양새를 갖추는데 이게 마지못해 할 때 그때는 서로 간에 글쎄 뭐 그렇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름의 어떤 지분 나누기 같은 걸 또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양당이 합당을 하는데 무조건 어느 한 일방이 무조건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은 아닐 테니까요. 그럴 때 그 과정에서 야 그러면은 뭐 누구는 어디로 보내고 누구는 어디로 보내고 이런 내용들이 생길 때 그때 이제 뭐 상당히 짜증이 날 거고 실제로 예전에 이제
그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이 이제 통합해서 당 대표를 동시에 하고 그때 지방선거를 했었습니다. 지방선거를 할 때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2018년 아마 지방선거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 이 도당 사무처장도 이 2명씩 그러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당시에 그 뭐 도의원 공천부터 지방의원 공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좋은 성과를 많이 못 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과거 역사를 좀 이해하면서 예.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당대표가 좀 더 진정성 있게 당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당원들이 또 받아들이는 그런 이 과정들, 예. 사랑의 과정들이 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그게 잡음이 많을수록 시너지라고 할까요? 이런 게 줄어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를 이제 선의로 이해를 하면 예. 지방선거를 압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이 아니면 합당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이 전국을 돌파해야겠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하필이면 신년 기자회견을 한 그 다음 날 코스피 5천을 달성했던 그날 예.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합당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죠. 이미 예. 민주당에서 공천 받으려고 제가 볼 때 수천 명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아마 이 얘기 듣고 멘붕이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양한 조건들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합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가 예를 들면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사전에 정기 작업을 통해서 어떤 아까 말씀 사랑 뭐 이런 달래는 작업을 하면서 자 예. 대의 명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설득 과정이 전제됐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예를 들면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전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저는 어찌 보면 이 과정 자체가 정청래 당대표에게는 사실상 재신임과 같은 어떤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매우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에는 예.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래서 야, 이거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의 재신임과 유사한 방식의 어떤 것을 묻는 정치적 돌파구로서 자기가 이걸 던졌구나. 그럼 승부수인데요. 전 그럼 제가 볼 때는 그 부분 관련해서 본인이 돌파해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